자, 미래나노텍 전략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55분이고 포스코 케미칼 전략을 설정하다 보니까 미래나노텍의 전략이 너무 늦어졌어요.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배우신 대로 대처를 하셨다면 모를까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고, 그죠? 그러니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 보시면은 교육 2% 기준에 9시 30분에 미래나노텍 매수의 강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15,150원. 근데 이 미래나노텍을 우리가 처음 설정했던 범위가 7% 정도 등락이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이제 VVIP 방에서 7% 변동 나올 때 미래나노텍이 변동이 확장되네요라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량을 같이 묶어서 보기로 한 거고, 결론적으로 1% 편입 비중에 목표 16,500원인데 그건 뭐 훌쩍 넘긴 거고요. 손절 범위는 뭐 편입 이후에 이제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2~3% 조정 수준. 2차 편입은 개장 초 고점 15,600원 돌파하고 그럼 14,850원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미래나노텍의 경우가 편입이 밑에서 된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 15,000원 수준의 평균 단가 된 겁니다. 동영상 전량 10시 3분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게 1분봉의 기준, 이게 15,030원일 때예요.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주봉의 기준에서 변동이 확장될 수 있다. 거래량 오른쪽에 착 저렇게 잡아서 올려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이 이후의 흐름에서 15,600원 넘기면 추가 편입입니다 했는데 다른 교육을 하느라고 뭐 얘는 뭐 주력주도 아니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15,850원의 추가 편입. 그럼 평균 15,000원이든 아니면 15,500원 평균이 단가가 됩니다. 목표 주가 17,000원으로 상향해드렸어요. 그 고점을 넘기고 꺾였어? 그럼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을 지금쯤 놓고 보시는 게 옳은데, 우리가 이제 원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죠? 많이 줄여놨다 해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나노텍의 경우에 전략을 뭐 어떤 이유에서든 고점에서 제대로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응? 이때 이제 그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 기준에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까지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금양도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금양도 편입하신 분들은 뭐 수수료 빼고라도 차익 실현 대처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나노텍 전략을 두 번째 잡아드렸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15,760원 14%까지 움직여 있는데 거래만 터진다면은 50만 주 이상 5분봉에서 터진다면 16,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저게 그대로 다 됐어요. 그대로. 그죠? 그렇게 해서 미래 나노텍 전략 부분에 대한 설정 범위, 뭐 포스코 케미칼 19만 9천 원에도 편입의 기준 이걸 설정을 해드리라고. 포스코 케미칼 20만 9천 원까지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도 5% 수익이 난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오늘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에서의 수익 범위를 잘 잡아내 주셨고, 그 다음에 태민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미래나노텍 태민 선생님이 지금 던지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어찌됐건 또 하이닉스 수익 일부 차익 실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그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계좌가 다 시뻘개졌어요. 그죠? LG화학 이틀 만에 수익이잖아 저게. LG화학, 미래나노텍 뭐 원금 회복 가능하겠네요. 수익을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설정하는 범위의 기준이 일부 차이가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부 뭔 차이가 있겠어요. 거의 비슷비슷한 게 맞아요. 뭐냐면 딱 필요 없습니다. 하반기에 시장의 등락률이 지금 5%예요. 근데 우리 계좌 수익은 25%입니다. 하반기에 6월 말 종가 대비 지금 시장은 5% 수준 올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계좌는 25%.
비중만 잘 채우고 있었어도 매매를 단 한 번 안 했어도 이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못 견디죠. 하이닉스 못 견디죠. 이제 1%인데 시장 대비 못 올랐어요. 현대차도 시장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나머지 비중을 잘 채우신 거고, 그리고 이들도 이게 이제 6월 말 종가 기준이라면 1월 달에도 시장이 8% 9% 올랐어요. 1월 달에 9% 올랐다고. 근데도 마이너스이신 분들 뭐 시장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려운 장 처음 봤어요. 야, 난 그런 거짓말 여러분들 말고 방송 관계자들부터 해서 이 뻥쟁이들 아주 어? 뭐 상한가 가면 다 지들이 추천했다 그러고. 현대두산인프라코 우리 마이너스 8%입니다.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태인데 비중 조절은 뭐 4% 5% 수준으로. 그리고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비중이 높잖아요. 얘들이 조금 속을 썩였는데 어찌됐건 변동 탄력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뭐 훌륭하죠. 또 포스코케미칼 훌륭하죠. 오늘 하루에만 뭐 14%. 오늘의 기준에서의 우리의 매수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설정을 잡은 겁니다. 오버슈팅 자락에서 차익 실현 범위, 글쎄요. 저는 7월 28일자 이후의 흐름으로 봅니다. 얘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들의 흐름에서의 기준 7월 28일자에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은 있었더라도 추세의 강화. 오늘 포스코케미칼이 그냥 움직였을까요? 수급은 없었을까요? 하나솔루션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7월 28일자에 얘는 2차 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좀 늘려주면 어때요? 오늘 자신감 갖고 편입했으면 된 거지. 응? 그냥 결론적으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중을 어떻게 2%의 기준으로, 포스코케미칼은 어떻게 최대 편입 설정 범위가 20%의 수준으로 그렇게 문자 발송을 다 해드린 거고. 그리고 뭐 이 미래나노텍을 뭐 문자가 안 나갔는데 당연히 차익 실현했어야 되지 않냐, 그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윤정도가 잘못된 거고, 지금이라도 이제 문자부터 발송을 해놓고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래나노텍의 2차 VI까지 진행이 됐고, 미래나노텍에 저 오늘 뭐 정신들 없어 못 올렸겠지. 조금 이따 미팅 할 건데 오늘 또 악쓸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쩔 수 없어. 근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들 하시지만은 안 돼. 바꿀 건 바꿔야지. 고점 돌파해서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인데 지금은 2분의 1까지면은 너무 멀죠. 뭐가 지금 시간 뭐 이제 그 마감 동시효과의 기준인데 3분의 1도 그래요. 그죠? 그럼 오늘의 기준에서는 글쎄 중립적인 범위에서 그냥 놓고 보자. 3분의 1 지점 정도. 이 정도 범위는 중립 범위에서 되돌린다 했을 때 거래를 터트리고 미끄러져 내려온다 무조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원래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재편입 관점에서는 1%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데 오늘 뭐 편입 단가 대비해서 15% 20% 움직였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노선의 경우도 1.5% 3%를 설정을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교육을 매번 해드렸고 교육용은 목표 주가와 손절 범위를 잡아드리니까 별도의 문자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육용은. 그리고 뭐 지금의 기준도 손실이 아니잖아요. 우린 수익이잖아요. 수익인데 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윤정도가 매매 사인을 교육용도 문자가 나와서 차익 실현을 딱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 평상시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은 게 겹쳐졌죠. 너무 많은 게. 뭐가 겹쳐졌어요? 일단 첫 번째로 포스코 케미칼이, 두 번째로 LG화학이, 세 번째로 현대차가, 네 번째로 현대 로템이. 뭐 이건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뭐 어떻게 문자 사인 이쪽을 먼저 내보내야지. 계속 매수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미래나노텍이 야 이거 너무 많이 미끄러지는데 문자를 못 내보는 상태에서 그럼 분봉으로 보자고요. 차익 실현 범위의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입니다. 뭐 내일 또 들어가면 되는 거를 뭐 지금 범위에서 나 싫어요 이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옥돌전 선생님께서 엉엉엉 우셨는데 왜 우시는 거죠? 아까 차익 실현할래요 하셨을 때
매도할까요? 지금 하셨을 때 예라고 방송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어, 어, 일단은 어찌 됐건 내일 또 볼 수 있어요. 오늘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고 내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응? 신나게.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도 원래는 재편입의 기준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자락이 되는 게 맞죠. 차익 실현 재편입. 그렇게 해서 오전에 이제 그 올려드렸던 5분봉의 기준에서도 분명히 이 거래량 50만 주, 30만 주만 넘겨도 되고 50만 주면 뭐 고점까지 찍습니다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소름 돋지 않냐 이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소름 돋죠. 어? 저 30만 주 잡아놨고 요 기준에 초록 색깔 박스로 딱 잡아드린 게 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 저 위에 그냥 아주 위쪽까지 쫙 뻗어 올라갑니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 거래량이 넘겨졌잖아요.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졌잖아요.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던 60만 주 오케이. 그것도 넘기면서 고점을 돌파를 한 거죠. 지금의 기준은요. 돌려질 때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뭐 지금 문자도 안 나가고 편입 기준도 설정을 안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우리가 교육을 해드렸을 때가 16,000원 딱 찍었을 때예요. 여기 요자락이에요. 요자락. 그래서 여기도 세로줄을 거드립니다. 요자락 찍고 그 다음 봉 딱 형성돼 있을 때 기준입니다. 여기서 동영상 교육을 잡아드린 거예요. 12시 50분에.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20%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13,800원 곱하기 20% 그럼 121%까지 우린 들어가죠. 그렇게 했을 때 16,680원? 690원? 16,680원? 어찌됐든 16,680원까지 여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었던 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여러분들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 저게 이제 20%대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교육 받으신 그대로의 기준대로라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차익 실현. 지금 연구원들도 녹화를 뭐 일찍 찍는다고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자 일단은요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으면 뭐를 해야 돼요? 거기서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같이 섞어서 올려드려야죠. 응? 어쩔 수 없어. 장이 좋을 때는 뭐 정신 없는 게 뭐 맞지. 응?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문자 안 나간 게 상한가 기준에 상한가까지 올라갈 때 안 나간 게 다행스럽다 생각하세요. 어제 문자 나왔으면은 포스코 케미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거기는 수급이 제한 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문자가 나갔었겠죠. 어디까지 편입해요? 10가지 편입이죠. 교육해드리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또 추가 편입의 기준이 잡히죠. 여기 이제 쫓아붙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 기준이신 거고 우리는 16,680원 뭐 그 정도까지가 마지노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록색깔 중립의 범위. 거래는 터지고 들어 올리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20% 이상이니까.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설정 잡혀있던 끝이 없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정리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그 올려드렸을 때 기준에 아무렇게나 포스코 케미칼 MP3에다가 바로 그냥 또 수익 범인가? 에휴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주 진짜. 매직 계산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7,200원 17,000원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17,200원에 여기서에 한번 그 다음에 17,000원에 한번 이렇게 해서 저 고점에 이제 차익 실현이 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자락에 한번 주춤거릴 수는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저점이 이탈된 저 구간에서는 전량 정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1차적으로는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하시고
재편입의 기준 설정하시는 게 옳죠. 근데 이제 아니다. 나는 저자락에 따라 붙었기 때문에 손실도 아니고 애매한 구간이라서 뭐 손절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난 책 실현 안 할래. 요 정도 수익 내려고 들어온 거 아니니까. 그럼 나 여기서 대기 타고 있다가 밀리면 손절을 할 거야. 그러면 요 자락에서 다시 보실 수 있는 게 요 구간에 우리가 만약에 1회만 매수하고 끝내겠습니다 했으면은 여기서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2회 분할 매수하겠다. 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전일의 효과와 오늘의 효과 부분이 표출될 수 있다. 11월 고점 대비 또 12월 기준 내 조정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상태였다. 여러 가지. 결론은 요 자락에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혀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결론은 우리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갈 때에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결론은 뭐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용의 2%짜리는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겠지만은 발송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뭐 마지막 자락에 케빈 선생님 난리가 나셨네. 또 수익이. 예? 마지막 자락에 미래나노텍의 포트폴리오 전략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기준거래량 뭐죠? 12월달 그거 말고 우리가 2% 추가 편입했을 때 목표 주가 17,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평균 단가 대비 2, 3% 밀렸을 때. 지금의 기준은 어느 쪽이든 뭐 지금이라도 자 얼마예요? 15,860원인데 전저점을 여기를 다시 깨면은 정리 돌리면은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15시 12분인데 결국은 문자로는 발송을 안 해요. 문자로는 발송을 안 할 거고 내일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설정 범위를 한 번 더 잡아드릴지 교육을 해드릴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우리 주력주의 기준입니다. 주력주는 뭐 IT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LG화학, 자동차. 그리고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이 중에서 이제 세 종목에서 네 종목의 기준이 주력인 거고, 수익 종목에서는 하나솔루션 하나, 방산주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 로템 위주로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까지, 요렇게까지가 정책주. 미국의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 그리고 나서가 이제 SM, 현대두산인프라코, 카카오뱅크 페이. 근데 이 두 종목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개별 기준의 설정 범위까지로 됐죠. 그러면 뭐 오늘 기준에서 주력주들의 흐름이 상상을 초월하게 어제 강했던 2차 전지가 좀 주춤거리고 있고 오늘 전기가 꽤 밀렸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LG화학, 현대차 실적 발표 나오고 하나솔루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대 로템 뭐 아까 2%대일 때 라이브 방송에서는 편입 설정 문자 나갑니다 라고 하고 문자는 내보내지는 않았죠. 왜냐면 문자 너무 많이 나왔어. 포스코 케미칼만 11통 12통이 나갔어요. 얘만. 왜? 보합에서 출발이에요 지금. 보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보합에서 출발이었고. 응? 내일 볼 겁니다 얘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하시고 미래나노텍은 만약에 갖고 계시면 전저점이 이탈되면 정리, 분봉 기준에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차트 부분에 이제 5분봉은 잘랐고 주봉하고 일봉 정도 뭐 간단하게만 볼 건데 주봉 기준에서 거래가 다 실려 있어요. 5MA, 20MA 그 다음에 일봉 기준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꼬리 부분을 내일 좀 감싸 안아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보시자고요. 자,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배너 부분을 메인 화면에 굳이 제 거 이거 한 페이지를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빼주시고 저기를 달라는 거예요. 채팅방에 넣을 거. 채팅방에 넣을 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뭐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많이들 안 오시니까 채팅방 항상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오셔서 이렇게 함께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 교육 강의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서 같이 움직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